네, 김건희 얘기 우리 할 수 있나요? 잠깐 하면 안 될까요? 허락해 기분 주세요.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 해야 될까요? 국뽕이나 더 취하시죠. 네, 그래도 김건희가 또 말도 안 되게 우리 예상은 했지만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그거는 부분. 어디까지나 이제 보석이 너무 갖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그 신청인가요? 보석이라도 보석 신청이? 신청해야 내가 가졌던 그 보석이 떠오르니까 보석을 신청했겠죠. 그러니까 자막으로 김건희 보석 신청 뜨면 국민들은 보석을 신청했구나. 내가 이거 신청하면은 나라에서 보석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웃고 넘어가요. 그 뭐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국뽕에 막 취했는데 지금 막 너무 침체되는 근데 것 여러분 같아요. 오늘 한 학자가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이거 이러다가 보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학자 그러니까 병원 갔다 오는 그 시간 동안만 해준 7일. 거잖아요. 저는 이거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저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통일교가 전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하거나. 7일 전 7일 동안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요. 7일 16시까지. 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눈에 네. 불을 켜고 온 국민이 한 학자만 쳐다보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만약에 잘못되면 사법부의 책임이라는 그러니까, 거를 사법부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니까 7일까지 일시석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뭐 뉴욕 감찰관님이 잘 설명해 주셨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구속 취소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가장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만은 진짜 뭔가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병원에 잠시 갔다 와야 될 때쯤에 집행정지를 걸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학자 같은 권력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시석방을 해준다라는 것은 9월에 심장에 시술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심장이 지금 멎어버릴 단계에 왔다라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유로 일시석방을 했는지 아마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서 안 밝히지도 밝히는 않을 것 거란 같아. 말이에요. 건강상의 이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좀 매우 유감스럽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황 앵커가 말씀해주셨던 김건희의 보석 문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스토리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사법부 결론이. 예. 만약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시나리오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는 사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의 관점은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여론을 어떤 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슈퍼 국뽕 주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외교 성과를 알리는 주간으로 홍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재판중지법도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 방면에 어쨌든 수석들이 나가서 혹은 뭐 비서실장이 나가서 뭐 장관들이 나가서 이 외교 성과를 알리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각 부처의 1급 공무원들한테 다 SNS 하라고 이번에 지시를 내렸대요. 홍보하라 이겁니다. 알려야죠. 예. 홍보하라 이건데 갑자기 여기에 또 이제 이런 사법적 이슈를 끼얹겠다? 저는 사법부가 정치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설마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 악화. 점점 뭐가 늘어. 기억장애 증상 악화는 또 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한학자도 그렇고 결국 김건희 둘 다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사법부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의사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저는 뭐 통일교에서 자유로운 의사 뭐 찾아야 되고 김건희로부터 자유로운 의사 찾아야 되고 그런 의사들이 검증을 해서 그런 의사들이 인정해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특검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 왜 저러지라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 법원 이것도 받아들일 때도 저는 의사들에 대한 이런 좀 확인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조사도 좀 수사에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특검이 오늘 같은 경우는 엄마인 그 최은순하고 오빠인 김진우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뭐 변호사가 이제 최은순의 변호사가 막 몸으로 막 취재진을 맞고 뭐 이랬다는 소식도 전해 오고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요거 조사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실제 이 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게 너무 이제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검이 출발한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이 의혹 자체가 방대하고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뭐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의 오빠라든지 김건희의 동생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언제쯤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인 것은 지금 김건희 특검 내부에 있는 수사 동력이 끊이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있었던
이제 40명의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겠다라고 사실상의 항명을 했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그 내부의 검사가 이종호와 과거에 술자리를 했었다라고 해서 결국 수원 고검으로 다시 발령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진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막 불러다가 조사해놓고 옛날에 2023년에 경찰 불송치했었고 도이치모터스 혐의 없다 검찰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특검이 만약에 그래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또 특검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특검이 또 이해도 되는 게 범죄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16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수십 개로 더 늘어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도 특검에 지금 그러면은 부족하면은 더 파견해 달라고 얘기를 하든가. 지금 혐의가 이렇게 많아지고 인지수사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너무 많으니 이 양해해달라 이걸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23년에 불송치 그거 나왔으니까 재수하는 거니까 저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근에 그 김정숙 여사 옷 관련 다시 갑자기 재수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왜 건드려? 이런 걸 건드려야죠. 23년에 똑같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덮어주려고 했고 김정숙 여사는 어떻게든 파헤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건데 그거를 갑자기 지금 와서 윤석열 때 했던 거를 지금 다시 파헤치라? 전 김정숙 여사 그거 재수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결론 제대로 안 난다? 그러면은 검찰은 신뢰를 완전 안 그래도 없는 신뢰가 더 바닥을 칠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벌 당연히 받는 거고 사실 이 사람들 이거 가족 사기단 있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모친이나 오빠도 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좀 법적으로 처벌이 좀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타정치. 참 이게 뭐 이래저래 들여다볼 의혹들이 참 많은데 장경태 의원 쪽에서 오늘 공개한 자료 보니까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그때 법정 구속됐잖아요. 징역 1년 받은 거. 그때 그렇죠. 11개월 법정 구속되고 가석방 될 때까지 11개월 동안 25회 외출을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혜줬거든요. 대부분 뭐 그때? 병원 진료 구치소가? 받았다 이건데 그 당시 동부구치소였거든요. 동부구치소에서 수용관리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특혜와 편의를 봐줬다라는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구속되던 그 징역 1년도 사실 검찰 쪽에서 기소건들을 누락시켜 가지고 혐의를 줄여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감이 되고 나서도 동부구치소에서 대통령이나 소위 이제 범털들이나 만들어줄 법한 수용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11개월 동안 25회 외출을 시켜줬다. 11개월 동안요? 그럼 한 달에 2번 이상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 진료하거나 이랬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용관리 계획서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첫 구속 때 여러 편의를 제공한다고 만들어가지고 그 내부의 매뉴얼을 삼아서 특혜 명분을 줬던 건이에요. 근데 이미 윤석열 집권 기간에 김건희 엄마 대통령의 장모인 이 사람은 이런 편의를 수용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부구치소장이 알아서 긴 건지 그 위에서 압박을 한 건지 알아봐야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너무 뒤늦게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3년 반 동안 윤석열의 그 집권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비위 의혹들이 난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동부구치소장은 아직도 거기 소장으로 있나요? 지금 어디 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동부구치소장이나 이거... 서울구치소장이나 혹시나 이렇게 일단은 사모님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교정본부장이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욕망을 안 가졌을까요? 그건 뭐 알아봐야죠. 근데 너무 뒤늦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25번이나 나왔다고? 와, 그럼 뭐 거의 그냥 구치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휴양지에 있었던 거네. 그 예전에 막 그 무슨 뭐 카르텔이라고 하나요? 마약 영화 이런 거 보면 마약 두목이 그 나라 지배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막 외출해가지고 어디가 술 먹고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들이랑 뭐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제로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협조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부역자들을 다 이거에 협조한 사람, 아까 저번 주에도 아마 김건희가 궁 다니고 할 때 협조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거를 허용해준 사람들 다 사사시 밝혀내서 이 사람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 제기만으로 끝나면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처벌까지 꼭 갈 수 있도록. 근데 백날 이런 얘기하면 뭐 하나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요즘에 답답해. 들어서 5년 안에는 이거를 좀 다 매듭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좀 듭니다. 그 네. 안에 못할 수도 있고요. 아이,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답답하게 끝나지?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딱 젠슨 오포이 하고 할 거야. 엔비디아까지 얼마나 좋았어. 젠슨 삼촌까지 할. 엔비디아 좀 더 했으면 됐는데. 아 정말. 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